I got the cash in the bags. 어느 날 갑자기 농장에서 사라진 여성.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지만 그녀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 일기장에는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일기를 통해 경찰은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글로스터셔. 영국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글로스터셔에는 인구 약 5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케이트 프라우트. 1952년생. 그녀는 글로스터셔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이티는 5 형제 자매 중 가장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커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케이티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2000년, 그녀가 48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소개팅을 주선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드리안 프라우트. 케이트보다 6살 어린 아드리안은 파이프라인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안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딸이 한 명 있었지만 이혼 후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케이트와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아드리안, 케이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곧 연인이 됩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 앞에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04년,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52살의 케이트와 46살의 아드리아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글로스터셔에 있는 16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5억 원 상당의 농장을 하나 삽니다. 두 사람의 모든 걸 건 투자였죠.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농장의 안주인 케이트가 사라집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2007년 11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10일 토요일, 영국 글로스터셔.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케이트의 농장을 지나갑니다. 이 남성은 케이트의 친구 데이비드입니다. 그는 요즘 케이트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돼 친구 케이트가 잘 지내는지 볼 겸 그녀의 농장으로 갑니다. 그는 농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농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주인은 소름 끼칠 만큼 고요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큰 소리로 케이트를 부릅니다. 케이트! 케이트! 집에 없어?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케이트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머뭇거리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 소파에 있는 테이블 위에 찻잔이 놓여 있었고 주변은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갑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사무용품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거실에 비해 서재는 지저분했습니다. 케이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케이트를 찾아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 그릇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식탁 위는 신문과 서류 등으로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침실로 갑니다. 침실은 그 어떤 곳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에도 케이트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케이트를 찾지 못한 데이비드는 케이트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케이트의 남편 아드리안에게 전화해 케이트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그는 최근 어머니 집에서 지냈다며 케이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전화를 받은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내 케이트를 찾지만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안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날 오후 케이트의 농장으로 출동합니다. 남편 아드리안이 말합니다. 요 근래 어머니 집에 있어서 아내를 보지 못했어요. 그저 잘 지내고 있으려니 생각해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경찰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의 대답이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이웃을 상대로 단문 조사를 벌입니다. 이웃들은 평소 케이트와 왕래가 있던 편이 아니라 케이트가 없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이 11월 5일 오후에 케이트를 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1월 5일 오후부터 10일 현재까지
5일 동안 케이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월 5일 오후 그녀를 봤다는 이웃은 브이넥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케이트를 농장 입구에서 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케이트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웃의 말에 의하면 케이트는 최근 1년간 자주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의 친구 중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드리안의 동의를 얻어 집안을 수색합니다. 침실 옷장에는 케이트의 옷이 없었고 평소 농장에 세워두던 케이트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케이트의 친구 데이비드가 경찰에 말합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아예 두절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 집까지 와본 거예요. 그런데 집에 케이트만 없는 게 아니라 아드리안도 없더라고요. 한 이웃이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 집 남편을 조사해봐요. 요즘 저 부부 사이가 그야말로 최악이었거든요. 허구한 날 싸워대는데, 아휴. 경찰은 아드리안을 신문합니다. 아드리안은 11월 5일 오후 케이트와 점심을 먹은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다가 케이트와 크게 다퉜어요. 기분이 상해 바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케이트가 집에 없더라고요. 전 케이트가 오빠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닐 거로 생각해 따로 신고는 안 했어요. 근데 아내 친구들이 케이트가 어디 있는지 아냐면서 저한테 많이 전화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케이트도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경찰은 아드리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음에도 그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고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연이은 질문에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아드리안의 이런 행동은 경찰로 하여금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니 그녀는 11월 5일 오후 3시 29분에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전화해 자신의 자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자산을 확인하더니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경찰은 케이티의 실종이 남편 아드리안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드리안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티의 옷과 차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어쩌면 그녀는 진짜로 여행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편 아드리안과 다투고 화가 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들은 케이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케이트가 사라진 지 22일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케이티의 지인 중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케이트와 원한 관계에 있거나 딱히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케이트가 혼자 여행을 갔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추적한 결과 20일이 넘도록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여행을 떠난 것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케이티의 가족이 말합니다. 아드리안이 케이트에게 무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케이트가 아드리안과 이혼하려고 했죠.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경찰은 아드리안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동기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는 농장은 케이트를 살해하고 유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경찰은 아드리안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5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방과 농장 주변을 철저히 수색합니다. 경찰은 경찰견과 헬기를 투입해 주변 산림과 저수지 등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곳은 직접 삽으로 땅을 파 확인하기도 합니다. 11월 28일 증거 부족으로 남편 아드리안이 풀려납니다. 12월 19일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22일 동안 계속됐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수색 작업은 종료됩니다. 2008년 1월 4일 케이트가 사라진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다시 케이트의 집을 수색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름의 수확은 있었습니다. 경찰은 농장에서 케이트의 옷, 지갑,
휴대전화 등을 찾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케이트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것들 외에 아주 중요한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케이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케이트가 사라지기 1년 전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편 아드리안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 아드리안은 농장을 운영하느라 바빠 아내 케이트에게 소홀해집니다. 케이트는 아드리안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호소하지만 아드리안은 케이트를 위로하기는커녕 되레 화를 냅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쓰기도 하죠. 케이트가 사라지기 9개월 전, 2007년 2월 11일,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제 아드리안은 대놓고 케이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날은 유독 두 사람의 다툼이 격한 날이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아드리안이 물이 빠진 수영장에 케이트를 밀어버립니다. 케이트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몸에 큰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간단한 조사만을 마친 경찰은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케이트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60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남편 아드리안에게 요구합니다. 2달 후, 아드리안은 케이트에게 전화해 사과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케이트는 아드리안을 용서하죠. 두 사람은 잠시 평온한 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드리안이 케이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는 위자료를 이전에 케이트가 요구했던 60만 파운드를 지불하겠다고 하죠. 케이트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트가 사라지기 2개월 전, 2007년 9월, 케이트는 언니와 함께 솔즈베리로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 그녀는 가사도우미 다이앤에게 집안일을 부탁합니다. 케이트가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 아드리안과 가사도우미 다이앤 사이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사실 케이트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민한 걸 거라며 애써 모른 척 그냥 넘어갑니다. 케이트는 아드리안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행 비행기표 2장을 예매해 아드리안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말하죠. 하지만 아드리안은 이를 거절합니다. 케이트는 할 수 없이 시누이 린다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도 가사도우미 다이앤이 집안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약 10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케이트는 남편 아드리안이 가사도우미 다이앤과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크게 화를 냅니다. 케이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곧장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는 농장 땅값이 많이 올라 위자료로 80만 파운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액수는 이전에 아드리안이 동의했던 60만 파운드보다 20만 파운드가 더 많았습니다. 아드리안은 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하려면 농장을 팔 수밖에 없었죠. 농장을 판다면 그의 꿈은 여기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는 케이트에게 60만 파운드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케이트의 일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기장을 보면 케이트 부부가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최근에는 위자료 문제로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드리안이 케이트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 전문 기술자입니다. 경찰은 그가 케이트를 살해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케이트가 사라진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아드리안을 살해 혐의로 두 번째 체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고 말죠. 이때 마을에서는 경찰이 죄 없는 사람을 잡고 강압 수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오랜 수사에도 경찰이 아드리안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드리안이 무죄라고 믿었습니다. 2009년 1월, 아드리안은 예전처럼 농장 일에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아내 케이트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드리안은 데비 갈릭이라는 여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드리안보다 8살 어렸습니다. 데비는 아드리안의 아이를 갖게 되고 두 사람은 약혼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케이트가 자취를 감춘 지 1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드리안은 케이트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법원은 마침내 케이트 사건에 대한 재판을 결정합니다. 아드리안이 체포되고 11개월 후
2010년 2월 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아드리안의 약혼녀 데비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아드리안이 평소 가정폭을 행사하고 케이트를 자주 없애겠다고 말한 점 등을 언급하며 위자료 80만 파운드를 주지 않기 위해 케이트를 살해하고 농장 어디엔가 그녀를 유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드리안은 검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합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장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해 법원은 아드리안에게 18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드리안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의 약혼녀 데비 역시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데비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아드리안을 석방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케이트가 살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검찰은 비난 여론에 휩싸여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드리안이 범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농장 주변을 다시 수색하지만 케이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경찰은 농장 수색을 포기합니다. 경찰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드리안의 결백을 믿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한 사법 피해자일까요? 2011년 11월 데비는 아드리안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테스트를 통과하면 항소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아드리안은 지금까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데비의 권유에 그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기로 합니다. 테스트 당시 심리 전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아내 케이트를 살해했나요? 아드리안이 덤덤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뜻밖에도 아드리안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드리안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건 당일 위자료 문제로 케이트와 크게 다퉜고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는 케이트를 차 트렁크에 넣고 바에 가서 술을 마신 후 꿩을 기르는 숲속 울타리 주변에 그녀를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그곳은 꿩의 분뇨로 냄새가 심해 부패가 진행된 이후에도 냄새를 감출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견조차 여러 번의 수색에도 케이트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드리안은 케이트가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11월 24일 4일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마침내 유골 하나를 찾습니다. 검사 결과 케이트가 맞았습니다. 아드리안의 자백으로 마침내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만약 아드리안이 입을 열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케이트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케이트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원은 아드리안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걸까요?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케이트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